자유민주연합입니다. 자민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왜 나온 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구에서 출마하면 가장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어디서 한 얘기냐? 이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대구를 찾은 거죠. 대구 가서 대구 동대구역에서 대구에서 출마하면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구의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1996년입니다. 그때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0대, 70대가 되어가지고 대구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 많이 사랑해 주시던 분들, 여러분이 30대 때, 40대 때 했던 선택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희 키워드가 왜 자민련이 나왔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에서 다시 한번 자민련 그때 자민련 뽑았던 것처럼 저희 신당 뽑아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어게인, 네, 1996 다시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지금 얘기 중에 제가 대구에 나간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혁 의원님,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 누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야 이준석 대표의 마음에 있는 얘기겠지만 저는 저런 언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적이고 반개혁적을 누가 결정을 하죠? 본인이 결정합니까? 그러면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혹시라도 대구에 나가서 어떤 지역에 나가면 그 상대방은 그냥 반개혁적인 인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네. 낙인 효과를 노렸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런 언어 표현을 일상적으로 쓸 수가 있을까? 내가 하는 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쨌든 출마하는 상대방도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비판과 반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마도 하기 전에 나와 맞서는 사람은 반개혁적이야 라고 이렇게 찍어놓는 것은 네. 이건 옳은 태도일까요? 저는 전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무슨 자민련 얘기를 하시는데 네. 1997년이면 28년 전 얘기예요. 네.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지금 반세기 전의 얘기를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1996년이니까 네. 4년, 7년이네요. 그러니까 27년 정도 되네요. 그 27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어게인을 얘기하는 것들도 네. 전혀 굉장히 날카롭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이준석 대표가 저 얘기가 과연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을까? 그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네. 일단 반개혁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본인이 지금 개혁 대 반개혁으로 좀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서 선수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되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관건은 사실 대구의 경우는 굉장히 물갈이가 좀 심한 편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다선이 좀 많지 않은 편인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일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명확하게 누구와 누구가 실명일 때 거론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관건은 일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대구에 나가겠다라는 말과 좀 다름 아니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근데 대구에 나가면 당선이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이준석 대표를 되게 높게 평가해요, 정치적으로. 네. 당대표가 될 때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영남에 가서 전격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영남의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가 돼요. 그런 승부사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대구의 어떤 선택이 전략적 선택을 항상 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종혁 선배님께서는 네. 반개혁적
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네.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네. 강자하고 붙겠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강자는 지금의 반개혁을 상정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대통령이거든요. 현재 대통령의 어떤 실정, 이준석의 국정을- 언어로 그렇죠. 반개혁은 그렇죠. 국정을 치윤이고. 운영하는 지금 행태 네. 이런 것들이 반개혁적이라고 좀 보는 거라면 네. 강자의 대리인과 붙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이 역시도 승부사적 기질을 보인 거다라고 네. 저는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승부사적 기질, 예. 승부를 겨룬다면 이길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과거의 그 사례들을 보면 네. 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리고 그런 자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그 행보를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여준 약간 조금 그릇이 작아 보이는 좀 절제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행보로 계속 간다면 네.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본인이 어떤 정책이나 뭐 개혁 그 어젠다나 이런 거를 세팅하는데 또 능하니까 네. 어젠다 중심으로 끌고 가면 또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또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본인의 어떤 대구 출마 가능성을 본인 스스로 좀 시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자민련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고 얘기를 할까요? 이준석 신당으로 대구 출마 시사 자민련처럼 어게인 1996. 네. 1996년에 그때를 다시 한번 재현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1996년에 자민련 어땠느냐 저희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구가 그 당시에 총 13개 의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신한국당 2석,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 8석, 무소속이 3석이었습니다. 자민련이 상당수를 절반 넘게 좀 갖고 간 거죠. 이 자민련을 뽑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희 신당을 뽑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당시 자민련을 찍었던 3040이 지금 6070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 3040 때 생각을 하고 저희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김동원 의원님. 이게 이준석 대표 나름 분석적으로 이때 표를 다시 연령층을 또 분석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당시에 3040이 자민련을 찍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그게 정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민련의 기조는 사실은 뒤에 배경 나옵니다만 JP라는 키워드에 맹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JP를 지지하는 쪽이 3040이 많을까요? 6070이 많을까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지금 그 이준석의 말은 희망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민련 어게인 1996 글쎄요,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드는 이유가 일단 자민련의 말씀이 JP라는 충청권의 맹주가 확실하게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 네. 글쎄요, 대구의 맹주를 이준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주위에 지금 아주 절친한 친구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네. 이 연락을 해서 야, 이준석이 대구 출마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친구도 사실은 이제 언론사에 있는 네. 친구라 이준석을 대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버지가 대구가 고향이라고 그래서 이준석을 대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구의 정세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게 상계동 아닙니까? 상계동. 서울 사람이자 상계동 사람이지 대구 사람으로 인식은 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 이준석의 착각이다. 즉 맹주로 자기가 JP에 버금가는 맹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견해에 아주 100% 동의를 하고요. 네.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어게인 자민련 본인이 아마 JP 반열에 오르고 싶은 그런 관종의 이 표현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그 자민련과 지금의 이준석 신당은 좀 다르다. JP라는 맹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했었던 상황 아니겠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JP에 버금간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자민련 말고
사실 자민련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정계에서 얘기를 할 때 지역 정당을 좀 얘기를 할 때 자민련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자민련 말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TK 출사표 낸 이준석, 2008년 친박연대 재현 놀이나. 네, 친박연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친박연대. 사실 그 당시에 이 이명박 이 MB 정부 때 공천을 받지 못한 이른바 친박계에서 따로 나와서 만든 게 친박연대죠. 그때 이 총선 정말 한 달을 앞두고 코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친박연대를 결성을 해서 나왔는데 그때 어땠느냐. 그때 성적표를 또 저희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정당별 획득 의석수 한나라당 153, 통합민주당 81,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입니다. 거의 자유선진당 3당과 거의 비슷하게 좀 가고 있죠.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이었습니다. 친박연대도 지금 2자릿수의 의석을 얻었다라는 거. 네. 근데 친박연대가 사실 그 뒤에 뭐 공천원금 때문에 약간 좀 논란이 되고 뭐 의원직 상실도 있고 하긴 했습니다만 14석은 거의 뭐 바람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조상호 위원님. 예. 친박연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연대는 당시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이자 당내 맹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친박 홀대론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홀대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서로 간에 부딪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장 큰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세가 굉장히 약하고 오히려 여당 내 야당으로서 평가받던 시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계 사람들이 공천학살을 당하면서 네. 그 동정론에 힘입어 나온 거라서 여러 그때 당시엔 이미 세력이 존재했고 그 세력이 공천에서 피해를 입고 이제 같이 나오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차기 대선 주자라는 단단한 구심점 아래 모여 있었기 때문에 네. 얻은 성적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외에 아직 누가 특별히 따르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른바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조직화해서 그리고 그렇게 네. 해서 같이 뛰쳐나가고 그리고 뛰쳐나가는 게 또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을 수준의 뭐 공천 학살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핍박받는 어떤 그런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게 원칙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랑 친하다는 이유로 잘라낸다거나 이런 경우에 명분이 서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뭐 진영을 넘나들면서 뭐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공천을 찾아가는 공천 맛집이다.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신당이 구성된다고 하면 그다지 그런 파괴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민련 안 된다 말씀이 나왔는데 그 뒤에서 친박연대도 아니다. 친박연대도 어렵다. 그때랑 같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뭐 자민련 저희가 뭐 지역 정당 얘기하고 친박연대는 어떤 인물의 친박이 당의 정체성이었었죠. 친박이 또 정체성이었다면 그랑은 좀 다른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광주에도 후보를 낼 수 있다란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시죠. 같이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저는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그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네. 여건이 된다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광주에도 후보를 내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뭐 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천하용인이 있죠. 여기서 뭐 광주는 아니고 순천. 네. 천하람 위원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천하용인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두고도 사실 요즘 얘기가 많아요. 천하람 위원장, 이준석 신당에 간다.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켜요? 네. 근데 진짜 이거 잘 모르겠다. 세모가 두 분이고요. X가 두 분입니다. 네. 일단 어려운 걸 시킨다는 말씀을 하신 김정혁 의원님. 네. 왜 세모일까요?
그 호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네. 순천이시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으로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게 사실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재섭이라든가 김용태라든가 뭐 이기인이라든가 뭐 혹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차린다 하더라도 과연 따라 나갈까? 그건 조금 의문이거든요. 네. 우리 당에 나가서 우리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의 이름을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는 지역이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의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다른 뭐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본인한테 좀 제가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근데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모다. 김상일 위원님. 네. 저는 천하람 위원장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자기만의 정치적인 기치를 들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당으로 가면 그 기치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에게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남처럼 굉장히 그 보수가 그 살아남기 어려운 지역에서 네. 어렵게 정치를 하면서 나름의 그 목소리와 깃발을 꽂는 게 그 본인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저는 네. 지금 어렵더라도 국민의 힘에서 어떤 네. 탈당을 하거나 당을 바꿔서가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그대로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미래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세모가 둘이었었고요. 아니다. 안 갈 것이다가 또 두 분이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뭐 순천 호남 지역에서 뭐 계속 머무르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사실 호남에 대해서 서진 정치 계속 얘기를 하고 공을 많이 들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천하람 위원장이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준석 신당으로 내보낸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 얼굴을 보고 누군가를 뽑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김동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얼굴을 보고 뽑아줄 수도 있다. 뭐 부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아까 3040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3040 뭐 20대 후반까지 포함해서 네. 나름대로 지분이 있다고도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 약효가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글쎄요, 그게 약효가 점점 힘이 붙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퇴색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까 천하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천하람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더군요.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는데 내가 무슨 이준석 키즈냐, 동년배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이준석에 업혀서 천하용인의 가장 앞자리에 전자리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점점 약효는 사라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네. 저는 광주 얘기를 나왔는데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이준석이라면 역할을 바꿔서 이준석이라면 저는 광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붙겠다라고 대구를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장 민주당스러운 광주 인사와 붙겠다. 예, 이게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준석이라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굳이 노무현의 길을 걸어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미랄이 되겠다라는 것을 네. 예, 왜 대구입니까? 광주에 그중 가장 민주당다운 그런 그 인사화해서 내가 제대로 승부를 벌이겠다. 내일이라도 이런 발표를 하면은 3040 다시 한번 이준석 현상이 약하나마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대구에서 반개혁적인 인사가 아니라 광주에서 가장 민주당다운 인사와 내가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종혁 의원님.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아까 천하람 그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 게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정말로 신당을 만든다면 네. 대구보다는 광주에서 더 돌풍까지는 안 돼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호남 민심을 들어보면 그 호남 민심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실망과 거부감이 꽤 널리 퍼져 있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의힘 찍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하는 그런 층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남보다는 호남 쪽에서 오히려 더 거기에 환호하고 호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많은 수치가 뭐 실제로 당선자를 낼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꽤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서 내가 어디에 서 있을 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지만 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고민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지금 대구가 아니라 호남, 광주에서 신당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그런 게 있었죠.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마도 민주당 표를 더 많이 잠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등장을 하면 17.7%를 얻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17.9, 국민의힘 13.9. 네, 요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김상일 위원님. 네. 광주에 신당을 내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요. 정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깃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막 백병전을 하다가 총선이 되면 깃발을 딱 세우면 그 깃발을 보고 헤쳐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깃발 효과는 굉장히 약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주를 나간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주를 나가면. 네.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보수의 헤게모니 경쟁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의 헤게모니 경쟁을 광주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수의 헤게모니, 나는 진정한 보수고 보수의 개혁을 이루려면 내가 보수의 핵심이 돼야 돼. 내가 헤게모니를 가져갈 거야. 라고 네.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거는 대구로 가야 깃발이 쓰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민주당 그 지지세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양 당의 어떤 혐오예요. 양 당의 혐오. 그래도 그게 기반 자체가 민주당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약간 합리적이거나 양 당의 그 약간 극한 대립 정치에 대한 혐오를 끌어안으려면 자기 네. 중심은 잡고 가는 게 오히려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광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인이 싸우는 카운터파트가 진정한 보수냐 가짜 보수냐의 여부인데 광주 가는 건 의미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짧게 김종혁 의원님.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보수 개혁을 하겠다는 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보수 개혁을 하려면 이뇨한 위원장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당에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영남에 특권을 내려놓자.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내 통합을 위해서 나랑 만나서 내가 배울 테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데 네. 거기 찾아간 분한테 그렇게 모멸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그 홀대를 하는데 만약에 보수개혁을 원한다면 당신 보수개혁을 하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다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뇨한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와서 중책을 맡아서 나를 좀 가르쳐주고 보수를 바꿔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보수개혁이에요? 저는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구로 가겠다는 건 네. 그야말로 본인이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원병에서 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습니까? 근데 지금 왜 대구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 설명이 없잖아요. 그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가는데 대구에 가는 이유는 그 보수개혁 뭐 그걸 내세우면서 또 하나는 아버지 고향이 그쪽이니까 결국은 지역 정치 내가 뭐 대구에 가면 저 대구 사람입니다. 저 아버지가 대구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표를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서울이라는 노원병이라는 험지에서 몇 번 나오다가 네. 안 되니까 결국은 대구로 내려가서 지역 정치에 기대겠다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뭐 대구 나가는 것도 대구에 가겠다는 것이 그게 과연 개혁을 위해서냐 아니면 본인의 표 계산을 위해서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바로바로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준석 뉴스가 많아요. 존재감이 그만큼 커진 걸로 봐야 될까요? 조상호 위원님. 이준석 요즘 어디 가도 이준석 신당 그러는데 이준석 존재감은 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기
직전 여당의 네. 당대표였는데 뭘 그 존재감이 더 커지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이미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고. 음. 근데 이번에 어찌됐든 핵심은 현재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것이냐, 네. 뭐 이른바 제3지대가 생길 것이냐, 아니면 3당, 4당이 생길 것이냐, 이게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야 모두 어디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고 다시 합쳐지고 이런 과정으로 총선 판세가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인 것 같고요. 거기서 아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장 먼저 달리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새로운 선택이라고 금태섭 의원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네.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래도 약간 강고한 또 20, 30대 남성의 지지 기반이 있고 그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본인이 가진 역량이 그렇다고 50%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해 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네. 그게 과연 이른바 보수의 빅텐트로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준석과 정치 그 지향이 같습니까? 양극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소수자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소수자라든가 기타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는 거의 극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조합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이른바 뭐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는 이른바 이삭죽게 하듯이 할 거예요. 이삭죽게 하듯이 하게 되면 또 이게 과연 이제 뭐 새로운 바람이냐 신당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가치로 대표- 보는 정당이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해초모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본인이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이 정도면 굉장히 참신한데 그러면서 능력도 있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모으는데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사람을 모으는데 좀 취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금태섭 의원이 만든 지금 새로운 이 신당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두 사람 만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준석 대구 출마 회피 않겠다. 김종인, 금태섭과 오늘 3자 회동입니다. 여기 좀 밑줄을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9일 내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금 전 의원을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겸해 만난다. 신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론까지 이르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거죠. 금태섭 의원과 그리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지금 3자가 한 자리에서 만난다라는 건데 김동원 의원님. 네.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밥이 다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밥 한번 먹읍시다 하기도 하고 뭔 얘기를 하려면 일단 밥을 좀 먹어야 얘기가 좀 풀립니다. 오늘 밥자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준석이 저 지금 기사대로 금태섭과 김종인을 만난다. 이게 정말 아주 대단한 파괴력을 우리가 지금 느낍니까? 예, 그저 그런 정치 기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대단하네. 이준석이 김종인을 만난데, 이준석이 금태섭을 만난데 밥을 먹는데, 예, 이제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그 스테레오타입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준석의 한계가 바로 저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네. 이제 30대 후반의 이준석에게 제가 진심으로 충심으로 이 조언을 하고 싶다면은 멀리 보라는 말을 꼭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구보다는 출마를 꼭 하려면은 광주에 가장 네. 민주당스러운 내로남불의 전형인 민주당스러운 그 인사와 붙겠다 이런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보수 개혁의 선봉을 서고자 자임을 한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네. 나는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고 보수 개혁의 선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아까 저 김종인 금태섭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력 있지 않을까요? 너무 성급합니다. 지금 이 총선에서 자기가 낙오되거나 하면은 뭔가 큰일 날 듯이 생각을 하는데 인생 선배로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아닙니다. 그대의 시간은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한번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광주나 아니면은 불출마 선언을 오히려 이준석이에서 신당 창당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두 사람을 만나는 단언으로 게 안 됩니다라고 사람이, 말씀을 하시네요. 제 기자 생활 30년에 네. 그 이 녹을 딱 그 포함을 시키면은 신당 창당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폭발력이 없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금입니다. 대개 신당 창당에서 가장 아주 실패를 보는 게 자금은 어떻게 할래? 저분들이 자금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 국면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지금 이준석의 가장 한 템포 쉬어가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충심으로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시면서 신당은 절대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금태섭 전 의원과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게 좀 주목이 되는 이유가 이준석 신당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확대가 될 것이냐, 실제로 형성이 될 것이냐 여부인 거죠. 근데 관련해서 사실 나오는 얘기가 어제 저희가 홍준표 대구시장 참 단골 손님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 하고 싶은 말을 이뇨한 위원장 앞에서 오히려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홍 시장이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에 벌컥 화를 냈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 신당 출연하면 내가 이준석 신당을 민다고? 나는 30여 년간 이 당을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다. 소설 쓰지 마라. 듣보잡들 취재해서 쓴 터무니없는 음해성 기사다. 내려라. 라고, 그런 기사에 대해서 음해성 기사다, 소설이다 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당을 안 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한 얘기부터가 굉장히 좀 수위가 높았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인요한 위원장과 함께 만나서 한 얘기도 이게 비공개가 아니라 모두 발언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수위가 높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듣보잡이 설친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당시 의원이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시 엄청난 당과 또 청와대의 분란들이 국민 앞에 여과 없이 보여줬던 적이 있죠. 당의 어른이고 언론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품넓게 웃으면서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영어로 응대했던 이준석 전 대표와 홍 시장이 무엇이 다른가? 뭐 말은 아주 거친데 별로 뭐 크게 아프진 않았다. 뭐 그런 느낌이신 것 같네요. 원색적인 비난들이 일단 앞서게 되면 국민들이 입으로 꺼내기조차 참 민망한 언어들만 결국 그 언저리에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김병민 최고위원 굉장히 또 세게 얘기했습니다. 민망함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유승민처럼 되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일단 홍 시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나서 한 이런 얘기들, 뭐 이른바 듣보잡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 불편한 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윤이나 이제 지도부 쪽에서는 좀 불편하시죠. 대놓고 그 언어 표현이 김병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너무 강하고 거칠잖아요. 근데 사실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뭐 홍카콜라니 뭐 이런 얘기를 듣듯이 항상 네. 그런 식의 언어 표현들을 상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별로 충격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 네. 시장이 내가 당을 나갈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들이 별로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방증이다. 평가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김종인 그 전 위원장의 우산 아래 지금 금태섭, 이준석 이 두 분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양새를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좀 상황처럼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아까 조상호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전혀 생각이 다른 분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갈라치기 하는 정치한다고 상당히 비판을 여러 번 하셨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유일하게 이어주는 고리라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과 전 비대위원장과 가깝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묶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개성이 강한 두 분이 과연 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나이가 좀 든 분들은 그 이준석 대표가 워낙 그 강력한
그 비판의 말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쏟아 넣었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울 거예요. 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끌고 가면서 네.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용서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자기가 독불장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 아래로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준석 신당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조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김상일 위원님 짧게.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홍 시장은 본인의 손익계산 하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네. 본인은 못 가죠. 본인은 대권을 꿈꾸고 있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큰 뭐랄까 자기의 이익을 거기에서 실현하고 계신데 네. 거기를 왜 가겠어요? 갈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홍 시장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례정당으로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에서 그 지역구 후보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다수 의석을 얻어야 되지만 전국의 퍼센테이지를 모아서 비례를 배분하는 네. 그 지금의 준연동형 방식의 선거제도라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후보를 지금 많이 못 가지고 있다는 우리 조상호 위원장님의 얘기나 이런 네. 부분은 굉장히 약점이지만 네. 비례라는 쪽으로 가면은 상당한 의미는 이미 확보하고 신당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이준석 신당에 자꾸 아까 이준석 신당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건 존재감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씀한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또 저희가 눈길이 가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